요것이 이제 사실은 고수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 강좌 이름이 뭐죠?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시즌 2. 자,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열렸어요? 저희 PD님의 피드백에 의하자면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젊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 어색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휘 유형 저희가 좀 다뤄볼 거고요. 토익의 Part 5, 6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어휘입니다. 자, 그래서 어휘들을 좀 늘려가야 되고요. 어휘의 사용법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도록 할까요? 토익! RC. 자, 문제들 잘 풀어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뭐부터 확인해 보시라 그랬죠? 문제부터 막 읽어요. From the workshop will be typed up 이렇게 아니라 그랬죠? 자, 선택지의 품사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이 다 되었나요? A번과 B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동사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자, C번과 D번은 명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A번과 B번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번, B번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요. 자, 정리 시작하면 A번의 notes는요, 명사로 메모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로는 세 가지 뜻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토익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자, 1번에 메모하다의 뜻 있고요. 2번에는 주목하다의 뜻, 세 번째는 언급하다의 뜻까지 있어요. 자, 세 가지 다 잘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자, B번의 breaks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는 휴식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로 사용되면 뭔가를 깨다, 부수다, 혹은 부서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C번의 rooms는 당연히 방의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면 room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여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토익에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D번의 presenters는 당연히 ER이 붙으면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present 하는 사람이니까 발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presenter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빈칸이 만약에 동사 자리면 A, B가 답일 것이고 명사 자리면 자, 네 개 다 빈칸에 들어가도 되는 품사가 되겠죠. 자, from부터 시작해서 workshop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요, will be typed up 이라고 하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셈이에요. 따라서 빈칸은 명사 자리, 따라서 A, B, C, D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엄기준? 아니고요. 자, 기준은 바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로 정답이 안 나오면 의미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의미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게 어휘 문제란 말이에요. 자, A, B, C, D의 품사가 달라요. 그 다음에 뜻도 달라요. 그러면 어휘 유형 이렇게 판단하시고 어휘 유형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가 가장 적절한지를 골라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경제적인 문제 풀이를 하시려면 문장을 다 읽고 답을 쓰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읽고 답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요, from the workshop 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typed u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타이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타이핑이 됩니까? 이건 의미상 적절치 않죠?
자, D번 먼저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oms는 방들이잖아요. 방들이 타이핑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C와 D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breaks도 마찬가지죠. breaks가 휴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휴식들이 타이핑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문제를 다 해석하지 않아도 부분적인 해석을 통해서 메모가 타이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어휘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자,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해석 연습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휘 및 표현 유형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지만 구조 및 어형 문제를 풀 때에도 그런 해석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런 어휘 유형을 풀 때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확보가 되는 거니까 어휘 유형을 풀 때만 해석 연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젊어 보여요? 문제를 풀고 나면 그냥 답만 맞췄다 그래서 딸랑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해석 연습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조를 드려보고요. 자, 그럼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메모가. 그래서 그 메모가 타이핑이 될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 되나요? by 자, 리처드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처드슨 씨에 의해서 타이핑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and고요. and의 세모. 자, and의 특징은 뭐냐면요. and는 앞뒤에 중복되는 것들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nd 이하를 해석할 때는 어디까지가 중복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의 핵심이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then posted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앞에 어디까지가 생략된 거예요? Notes from the workshop will be까지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가 어떻게 된다? 포스트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포스트는 무슨 뜻인가요? 아, 요즘에 여러분들 뭐 블로그에다 글도 포스팅하고 많이 하잖아요. 게시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트가 타이핑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게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게시되어 있나요? 수동태 이하에는 목적어 못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will be typed up 다음에도 목적어가 없고 posted 다음에도 없는 거예요. 구조상. 자,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웹사이트에 될 것이고요. 언제까지 되는 것이죠? By tomorrow morning.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게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포인트 정리, 어휘 정리 이런 거 다 해드렸죠? 그때는 입만 벌리면 이제 떠먹여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노트 필기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제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꼼꼼한 노트 필기 당부드려요. 고고! 자, 이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의 선택지부터 먼저 확인하셨죠? 자, 품사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크게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D번의 선택지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before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못 써요. 누군가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의 절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자, 규칙이 있고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돼서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죠. 불완전하기는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결사라고 부르는데 자, 전치사와 접속사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접속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before noon 그러면 12시 이전에 라고 해서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부사로 쓰이면 옛날에 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 세 가지 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익에서 워낙 자주 선택지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품사 정리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니까 자,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보니까 자, 빈칸 이하에 보니까 their reservation time 그 다음에 to guarantee prompt sitt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는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접속사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가 맞죠. A, B, C, D의 뜻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어휘 문제는 매번 토익을 보시면요.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Part 5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뜻이 한 20가지, 30가지 정도가 되는 거대한 아이들이 있고요. in, on, at 이런 애들 있잖아요. for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뜻이 한두 가지가 있는 간소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B번과 C번 뜻이 너무 많은 전치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 over는 뭐 걸쳐서, 그 다음에 with는 누구와 함께, 이거는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이 뭐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A와 D는 아주 뜻이 간소해요. A는 어디 안으로 라고 하는 자, 위치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자, D번은 시점이나 위치를 나타내서 뭐뭐뭐 이전에, 뭐뭐뭐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정리를 가지고 자, 빈칸에다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고입이나 중학교 입학은 아니고요.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자, 대입해 봅시다. diners라고 하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reservation time이 나와 있으니까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 이전에 도착해야 되죠. 5분 전에. 맞죠? 뭐 하기 위해서? prompt sitting. prompt는 토익에 너무 많이 나와요. 형용사로 즉각적인 이라는 의미고요. sit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좌석 배치가 되겠습니다. 즉각적 좌석 배치를 guarantee, 보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자, 어떻습니까? 예약 시간 5분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 자, 해석이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뭐냐면 5 minutes에 주목해 보세요. 보통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데 before와 after라고 하는 두 개의 전치사는요. 앞쪽에 자, 기간의 명사가 덩어리로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전치사나 접속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머지 전치사들은 그런 용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5 minutes와 덩어리를 이뤄서 하나의 전치사가 된다까지만 딱 보시더라도 정답은 D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사실은 고수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중에서 사용법이 좀 독특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해석 연습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2번은 끝내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 싱싱.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한 5, 600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를 제가 좀 더해 드리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다 형용사입니까? 아니요, D번이 부사예요. 그쵸? 네, 그러면 discuss 다음에 step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step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 step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타동사와 목적어가 다 채워졌으니까 완전 문장이다? 완전 문장이면 수식 성분이 와야 된다?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온다? 따라서 D번은 부사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래서 D번을 먼저 소거하시는 겁니다. D번의 completely는 완전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죠. 자, 소거했고요. 그 나머지 세 개는 다 형용사가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스텝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자,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뜻도 있고 단계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단계의 뜻으로 쓰였고요. 프로세스는 절차 과정이니까 그 절차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스텝에 대해서 논의해라 말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A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적으로 별 이상이 없어요. B번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 절차 과정 안에 있는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논의해라. 이것도 말 되죠? 그래서 B번도 괜찮아요. 자, C번은 어때요? 그 절차 안에 있는 제한된 조치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라 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C번도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서는 부분적 해석을 통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확장해 볼까요? to 이하로. to 이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ensure, 보장하다죠. 뭘 확실하게 하는 거죠? that 이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자들이 알고 있는데요. 뭘 알고 있어요? Precisely라고 하면 정확하게 라고 하는 의미고요.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작업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작업자들이 뭘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제한된 그런 스텝을 논의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C번은 지울 수 있어요. 근데도 A번과 B번은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단계 있잖아요. 각각의 단계를 논의할 수도 있고 모든 단계를 다 논의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정답은 둘 중에 하나일까요? 해석 이상의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단무지 문제가 있어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대입해보면 답이 나오는 어휘 문제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상위 버전은 자 단어의 사용법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all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고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뒤쪽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요. 모든이니까 어때요? 자,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건 이제 토익적 관점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요 숫자 관념이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유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농공상이라 그래갖고 상업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요 재밌는 건 뭐냐면 숫자 표현에 있어서 언어가 부실한 측면을 보입니다. 예전에 원어민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사과 10개라고 해?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사과들 10개래요. 10개의 사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10사람, 10개의 사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죠. 잘못했다고.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토익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본질적인 걸 알려드리면 우리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숫자 표현 자체가 좀 단수 복수를 붙여 쓰는 데 있어서 부실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어민들은 all이 붙으면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all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포인트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취는 각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소주 한잔 하러 가서 카페테리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료를 이제 시키잖아요. 여기 그 사이다 각 한 병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치가 여러분들 각각의 그런 뜻이잖아요. 자, 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 어감, 질감을 좀 만져봅시다 우리. 자, 그러면요. 각 하나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 하나하나는 모아놓으면 여러 개는 맞지만 각이 의미하는 건 하나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each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단수 명사만 등장을 합니다. 곁들여서 every라고 하는 단어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very도 매 하나하나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every month, every day 라고 했을 때 every days라고 안 해요 우리가. 자, 이렇게 each와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도 결론은 공식으로 외우는데 결론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each 플러스 단수명사,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도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휘를 대입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 수준은 아니었고 단어의 사용법까지도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야 하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3번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 next.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 또, 자, 이거는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D는 아주 전형적인 전치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네 개가 다 거대 전치사입니다. 사전을 딱 열어보시는 순간 짜증 폭발이에요. 애 찾아보시면 뜻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30개 나올 겁니다. 자, 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는 무슨 뜻, B는 무슨 뜻을 정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맥상 어떤 의미인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누구냐? 이렇게 거꾸로 찾아 나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but 나와 있죠? 자, 그래서 but 앞쪽과 뒤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데 자, Barker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분이 허용이 돼 있어요. 뭐 하도록? 회사차를 운전하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only uses 또 동사가 나오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barker라고 하는 주어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이용합니다. 그 차량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long distance trips가 단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지 4개 어차피 다 전치사니까 자, 대입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장거리의 출장을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장거리의 여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용도, 이익의 맥락이에요. 목적, 용도, 이익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C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for가 뜻이 한 굉장히 많은데 토익에 나오는 것만 한 7, 8가지 용례가 토익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 의미, 그죠? 목적, 용도, 이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C번이 정답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그러시면 자, 4번 문제도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 연습 따로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석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4번도 마무리 지으시면서 자,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고고 싱싱. 자, A번의 rules부터 시작해서 D번의 substance까지 다 명사입니다. 다만 자, 여러분들은 수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주 쓰는 그런 품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룰을 명사로만 알고 있지만 룰에는 동사의 개념도 있어요. 이 문제에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문제를 안 봤으니까. 그러나 항상 토익 수험자로서 준비해 두세요. 왜냐하면 룰을 동사 자리에서 반드시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 룰은 당연히 규정의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통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quality는 명사로 품질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operty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거 밑줄 쫙 의미가 여러 개면 중요한 단어겠죠. 자, 첫 번째는 재산의 뜻이 있습니다. property tax 이렇게 얘기하면 재산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중에서 특히 부동산과 건물을 property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특징, 특색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을 탁 누르면요. 맨 아래쪽에 속성이라고 나와요. 그 속성의 단축키가 P예요, P. property예요, property. 속성을 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속성의 뜻이 있다는 거. 세 번째 뜻까지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D번의 substance는 물질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 4개가 모두 다 명사고, 물론 A번은 동사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문제 안에 명사 자리냐 동사 자리냐를 따져봤더니 어때요? 자, 바로 뒤에 must be utilized 라고 하는 동사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고요. all부터 시작해서 자, 빈칸까지를 괄호로 딱 묶으면 이 전체가 주어예요. 자, 모든 회사의 뭐뭐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뭐가 바로 이용돼야 되나요? 자, 앞에부터 보니까 according to는 출처나 근거를 나타냅니다. 뭐에 따르자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자면 모든 회사의 뭐뭐뭐는 자, utilize는 이용하다니까 이용돼야 된다. 자, only in a mann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benefits가 동사로 쓰였네요. 자, benefits는 이롭게 하다죠. 회사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모든 회사의 재산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답을 이렇게 딱 쓰고 이제 저는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세요, 쌤.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올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A번 빼고 다 지금 S 안 붙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학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리딩에서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확장해 볼까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전부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곁들이면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반으로 쪼개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마우스 있죠? 이거 반으로 쪼개보면 2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장나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빵이 있어요. 반으로 쪼개볼게요. 빵이에요, 아니에요? 빵이죠? 자, 빵은 셀 수 없어요. 왜냐면 쪼개도 계속 빵이니까. 이해됐나요? 네, 빵을 쪼갠다 그래서 케이크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명사라래요. 그리고 빵은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마다 셀 수 없다 있다의 기준은 일단 예배들도 있습니다만 반으로 쪼개보시면 되고요. 추상명사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추상명사는 어떻게 뭐 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명사는 원칙적으로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그거 전체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추상명사는 복수형으로 아예 쓸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좀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property는 재산의 뜻이기 때문에 자, 회사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 2개, 4개, 3개, 5개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올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오거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확장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석 연습까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 젊어 보여요? 자, 5문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만나요.